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서 업무에 복귀한 지 2달 만입니다. 자, 회의를 느낀 것 같죠? 직무 정지돼가지고 몇 달 동안 일 못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돼가지고 복귀했는데 2달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직하겠다. 법칙에 따르면 말이죠, 두 검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선언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의 업무 복귀 후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전담팀까지 꾸려가지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검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왜 도대체가 이 시점에서 지금 또 김건희 여사 수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사의를 표한 것이냐는 것이죠. 뭐 나온 얘기는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문에 마음이 그리고 몸이 심신이 지쳤다고 얘기를 하죠. 심신이 지쳤다는 것도 건강상의 이유니까 뭐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참 이 검사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이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거를 결론을 안 내고 몇 년씩이나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이가 할 때도 또 이원석이하고 갖고 뭉갰던 거고, 근데 계속 뭉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조상원 4차장 검사와 함께 총대를 메고 그 사건을 처리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처리할 때 자신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건이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수사심의도 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고나 뭐 재항고나 또는 재정 신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혐의를 내렸다는 이유로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직무 정지까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 도이치모터스를 갖다가 다시 서울고검에서 밑으로 내려보내지도 않고 자기들이 또 직접 수사를 하겠다. 그럼 마치 밑에서 뭐 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봐준 것처럼 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는 상황에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 프라이드 같은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검사를 해봤자 정의를 실현하고 거악을 척결한다고 하는 검사 본연의 임무, 검찰청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으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검사들이 전부 옷을 벗거나 또 판사로 전직을 한다든가 내지는 변호사로 전직을 한다든가 지금 검찰이 뒤숭숭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분리시켜가지고 수사하는 부서와 또 기소하는 부서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수사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눠가지고 수사검사는 검사라고 안 부르고 그냥 수사관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신청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공수처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검사들의 프라이드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뭐 프라이드를 떠나서 이 검사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거는 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에게 도움이 안 돼요. 원래 이제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치안 유지잖아요. 질서 유지. 그게 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수사. 근데 경찰은 전부 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경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거야. 그 수사하는 부서는 수사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마치 경찰이 수사하는 부서고 검찰은 이제 뭐 기소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금융범죄 같은 거, 사기범죄 같은 거, 더군다나 이 집단 사기 같은 거. 지금 사기 피해자가 180만 명입니다. 제가 동영상도 만들었죠. 어마어마해요. 국민 8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 피해자야. 쉽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인 말이죠. 그렇게 지금 사기 피해자가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코인 사기다, 다단계 사기다, 무슨 뭐 리딩방 사기다, 그런 거 잡으려면 지금 사실은 경찰도 요새는 잘 뭐 거기에 투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검찰이 이제 그런 어떤 거악을 척결하든지 마약이라든가 또 뭐 조직 범죄라든가 정치인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데는 검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합동수사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범죄인 천국이 되는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러잖아도 이재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나쁜 짓 하기는 좋은 직업이다.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짓 하기는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지금도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무력화될 경우에 그냥 정치인들은 뭐 뇌물 마음대로 받고, 예를 들어서요, 뇌물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시장 같은 거요, 그냥 허가 안 나는 거 허가 딱 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뒷돈이 얼마겠습니까? 그 허가 내주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었어. 그럼 100원 못 줘?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매간매직 판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부패 공화국이 돼가지고 진짜 베네수엘라, 진짜 베네수엘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정말 거악을 척결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또 판사도 흔들리고 있어 지금. 판사도 흔들려 버리면 판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만약에 재판을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리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도 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열심히 안 하고 대충 그냥 넘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말이죠, 그 엉터리가 되는 거야. A가 이겨야 되는데 B가 이기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지금 뭐 후관 예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관 예우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요. 더 적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룸살롱에서 술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 안 해도 오히려 부패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룸살롱에서 술 사는 건 그 사람 몇 사람 얘기지. 몇 사람 그냥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좁은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김현장이 예를 들어서 또 뭐 무슨 태평양이 엄청나게 이제 커졌잖아요. 그래서 김현장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판사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제 뭐 그 판사로 있던 사람들이 김현장으로 나오고, 김현장에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김현장으로 법원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 큰 로펌 같은 데는요, 그냥 뭐 술 안 사도 그냥 인맥 관계만 가져도 그냥 척 보면 얼굴만 봐도 법원에 딱 들어가면 저 사람 맞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이게 좁았어요. 뭐 그전에도 전관예우가 있었고, 저는 전관예우를 많이 비판을 했죠. 지금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관예우라는 건 몇 사람 문제여서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그런 건 없어지는 대신에 하나의 이제 그 카르텔이 돼가지고서 범카르텔, 그것도 범카르텔. 근데 범카르텔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합법적으로 보이는 거야. 전관예우는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지요. 이게 뭐 법으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김현장에서 변호사하고 있다가 판사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뭐 그 변호사를 김현장이 7년 했다고 쳐. 그 7년 하는 동안 얼마나 이게 뭐 그 끈끈해지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런데 내가 그때 같이 동료로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지금 사건을 가지고 들어왔어. 나는 판사야. 그러면 무슨 뭐 접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정관예우로 후관예우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조 시스템이 무너지고 검찰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지금보다도 더 나쁘게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질도 떨어지고 검사의 질도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면서 그냥 실력으로 어떤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맥으로 뭐가 되고 친분으로 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중국의 관시를 보면 알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법치가 무너지니까 관시가 통하잖아요. 법치가 무너지는 나라가 관시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관시가 별로 안 통했어요.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정관예우라든가 이게 없었던 건 아니야. 그게 있었지만 일부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관시는 엄청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의 관시처럼 한국 관시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법조가 무너진 그 결과로 검찰도 무너지고 판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관시로 통하는 세상이 돼버린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돼버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되려면 그야말로 이 시스템이 건전해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유능한 검사들이 다 옷 벗고 있다고. 판사들도 직위원 판사 저런 식으로 하면요, 유능한 판사가 판사 안 해요. 또 하더라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 걸고 정의의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의 그냥 9 to 5 그 직장인처럼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법치가 실력에 의해서도 인정이, 수사를 잘해야만 법치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을 잘해야만 또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실력이 개판이어서 수사를 못 해가지고 못 잡는 거야. 또 판사들이 이 질이 떨어져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다 그만두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질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모든 게 이제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되는 거고 관시가 되는 거죠. 중국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조계 붕괴 현상은 너무나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왜 옷을 벗었는지는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밝히는 이유고, 진짜 이유는 결국은 이 검사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 뭐 하겠냐, 이런 어떤 회의가 작용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창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검찰 떠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직위원 판사 이런 걸 보면서 판사들이 또 의욕을 잃고 지금 목숨 걸고 판결 안 하고 또 재판을 떠나고 법원을 떠나면 그야말로 이 나라 완전히 후진국으로 가고 법치가 무너지면요, 그러면 관시가 통하고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 법조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됩니다. 강시험입니다.